안녕하십니까. 수일수리 맛수리 이소윤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세계 소비자를 맞이하여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의 날이란 소비자의 권리를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이 날을 소비자 권리의 날을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란 소비자 가격 조사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변동의 배분율로 나타내는 수입니다. 따라서 물가지수는 물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며 일정한 장소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상품의 가격을 100으로 잡고 다른 시기에 그 상품 가격 변동 상태를 100에 대한 비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소비자의 물가지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대체로 사람들이 풍족해지면 그만큼 욕구도 많아지고 소비생활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보다 필요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생겨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나 판매자 측 이익이 늘어나게 되므로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므로 물가가 상승하고 월급이 상승합니다. 이 경우 이외에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예를 들어 원유를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공장을 가동할 때 혹은 차를 운전할 때에도 기름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의 모든 생산품이 원유 중심으로 되어갑니다. 원유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원유값을 채우려고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또한 물가 오름세 심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가가 한번 오르면 사람들 심리 속에 물가가 계속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임금 상승이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임금 협상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물가 상승 사이에는 크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우리가 200원 주던 연필을 300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에 맞추어 돈을 만들 수밖에 없고 돈의 가치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로 인해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시장에 풀리는 돈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므로 돈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급여가 줄어들겠죠? 사람들은 언제 구조조정을 당할지 정전긍긍해 가며 저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쓰는 돈이 없어져서 내수로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2년간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을 공황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한국의 IMF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IMF 당시 기업들은 정부에서 한국의 급격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성장을 우선시 되었기에 국내 국외은행을 구분하지 않고 돈을 계속해서 빌려가 문어발식 운영을 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력을 가지지 못해 국외은행에 빌린 외화가 문제가 되어 발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디플레이션으로 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원화를 계속해서 팔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폭락하게 되며 물가는 점점 낮아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예시로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을 위해 한국에서 지폐를 많이 발행하거나 정부가 가진 돈을 시중에 풀어버리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돈이 흔해져 가치가 떨어지며 물건을 사는데 많은 비용을 들게 되며 즉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돈을 줄이거나 상품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물론 둘 다 하면 좋지만 사기에 돈이 많아지면 저축을 장려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도 부족하지 않게 공급량을 늘리는 겁니다. 만약 물가 상승의 원인이 특정 산업의 생산이 적기 때문이며 그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구조의 개선 등으로 공급량을 늘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농 분야의 소들이 병이 들어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며 우유뿐만 아니라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들 값이 모두 오를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낙농업계에 지원해서 소들의 병을 고치고 우유값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또 디플레이션 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량을 줄이고 수요를 억제하며 재정 지출을 축소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디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질 경우 오히려 경제의 악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펼쳐 중앙은행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를 실행시켜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빚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기업 및 개인의 대출을 수요를 높이는 방법과 재정 정책을 이용하여 정부의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거나 감세한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 기업의 경제력을 향상 도모와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 개선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여 고용 창출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